예, 계속해서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양괄호 1번 보니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라고 나오고, 반괄호 1번에 국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주자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실제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내국법인이란 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둔 자들을 말하려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의 처리. 자, 이 단체를 공동사업으로 간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반가로 이번에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이익이 사실상 분배되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아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중에는 우리 국기법에서 배운 것처럼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자연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동사업으로 지금 보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사업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고 단체를 1거주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고, 예,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또 치킨집이 있다. 한 10억 정도 벌었다. 1년에. 그러면은 갑이라는 애가 50%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애가 30%, 병이라는 애가 20% 가지고 있다. 예, 이거 그냥 손익분배 비율을 가짜로 정한 경우를 공동사업 의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동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얘들이 만약에 이익을 1번 이익을 분배를 받아갔다. 이 10억 원의 돈에 대해서 갑이라는 애가 5억 원 가져가고 을이라는 사람이 33억 원 가져가고 병이라는 사람이 2억 원을 가져갔다 라고 하면 갑에게는 쫓아가서 5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 매기고 을에게는 3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 매기고 병에게는 2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배가 됐으면 그냥 갑을 병에 대해서 각각 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익 분배가 만약에 안 되고 이 10억 원이라는 소득이 A치킨집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A치킨집을, 얘는 인격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연인도 아니지만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봐서 1거주자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A치킨집이 되는 거죠. 알았죠? 여기서는 납세 의무자가 갑, 을, 병 각각이 되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A치킨집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자, 요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익을 분배했느냐 아니면 이익을 분배하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익 분배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실제로 분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익을 분배받아서 5억, 3억, 2억씩 나눠 가진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A치킨집 단체 자체에 10억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갑을병에게 소득세 과세할 수가 없으니까 A치킨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과세를 한다. 그 얘기가 반가로 1번과 2번에 쭉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3번 납세 의무의 특례. 1번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다. 원칙은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죠? 공동사업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이 된다 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갑이 혼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다 하는데 을은 갑의 아내로서 가정주부고 가게에 나와보지도 않고 병과 정은 3살, 1살짜리 어린 아이다. 이런 경우에는 갑에게 전부 다 매긴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한테는, 나머지 가족들한테는 연대납세 의무를 지운다 그랬죠. 아까 얘기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내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로부터 2억의 돈을 받았다. 2억의 상속세를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야 내가 네 아버지한테 돈을 꿔준 적이 있는데 내가 네 아버지의 채권자인데 5억 원을 꿔줬거든. 그러니까 5억 원 내놔 라고 하면 내가 2억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돈 3억 원 보태서 5억을 다 갚아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상속받은 재산인 2억 원을 한도로 그 사람한테 갚아버리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의 의무가 없는 겁니다. 빚이 대물림되거나 상속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 수가 없겠죠.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위에 조상님들이 빚진 거를 내가 대신 갚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로부터 받은 게 있다면 그걸 한도로만 갚아주면 나머지는 내 재산은 안 건드려도 된다는 얘기예요.